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 의원님, 대단히 지금 위험한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가게가 우리 박원순 후보가 개인 사업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아니,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무슨 공사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가 혹은 사회적 기부나 나눔의 형태로 그 지하 사무실을 임대해 줬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현물을 출자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공간을 공적 사업을 위해서 나눔과 기부를 위해서 잠시 할애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테리어를 그 회사에서 아니 왜 말을 바꾸세요? 먼저 임대행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 회사에서 해주지 말고 내가 신 의원님 얘기하세요. 들으세요. 네. 자, 첫째는 임대행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자, 모든 임대행위 이를테면 아름다운 가게가 한나라당 지하 당사로 들어갔다 그럽시다. 그럼 그건 부정이에요? 부패예요? 자, 그 전후 사정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비판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 인테리어 사업을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가서 해라. 그런 식으로 했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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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변호사님, 제가 잠깐 정말 말 던진다고 그게 그 의혹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혹이 사실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 변호사님도 솔직하셔야 돼요. 그 최 변호사님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아니 말은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말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신재 의원님께서 뭐 제가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법 원조는 원래 한나라당입니다. 저희들은 이분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피하 구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람을 위한 콘크리트.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은 르네상스 서울이나 디자인 서울이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고 사람을 위한 한강 르네상스였네. 그렇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나라당은 나경원 후보께서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요. 나경원 후보 저는 뭐 개인적인 도덕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정치와 도덕은 분리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재산관계도 저희들이 쭉 보니까 뭐 어디 신당동 상가도 뭐 팔아가지고 20억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판교에 뭐 땅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으시던데 그건 뭐 국회에 공개돼 있으니까 다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경원 후보께서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 자신은 복지 확충론자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미 서울 시민께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해라.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한 마당에 도대체 서울 시민이 대드는 겁니까? 반항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성 관점에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죠. 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대단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저 수영장 하나 보여주는 걸로 끝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원조차도 잘못했다고 하는 서해 항로 한강 주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토종합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자원 종합계획, 항만기본계획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해 항로 한강 주운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화대교 교각 고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감사원이 서해 항로 한강 주운 사업은 잘못됐다 이랬어요. 근데도 지금 양화대교 교각 교체 공사는 계속 중이에요. 그다음에요.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관을 특별히 관리하겠다. 좋죠. 사실 한강이 대단히 천혜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으로 바르는 경계선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느 시장이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그게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친생태주의자였던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잘하실 수 있으라고 믿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5대 전략정비구역 만들어서 여의도, 압구정, 성수, 이천, 합정동에다가 초고층, 재건축 허용하고 이러면서 한강을 도리어 한강의 조망권 자체를 사유화시켜버리는 그렇죠? 한강 가는 도리어 낮은 층에 들어가서 멀리서도 한강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강은 바람길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은 대단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 3조 정도 지금 기회비용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수로와 관문을 설치하고 선박이 들어오게 하고 인공호수를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공호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국제업무단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그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100일 만에 시작된 일이고 감사원조차 지적할 정도로 탈법과 불법의 총복합이고 그렇다면
바꿔야죠. 저기 제가 좀 답을 고쳐야죠. 할게요. 시정해야죠. 제가 예. 조금 답을 할게요. 지금 예, 먼저 한강 수중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교묘한지 한나라당 의원님들 말씀이 교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23일 날 서울 암사동 생태 습지 현장을 가셨습니다. 박 후보께서 거기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동행한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건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보 없애면 다른 문제 없느냐 이러면서 한번 타진을 해본 겁니다. 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죠. 이게 또 한나라당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저희들은 듣습니다. 한나라당 미리 결정해놓고 따르라는 거죠. 저희들은 듣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경청하는 리더십이죠. 듣는 리더십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가능성을 질의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들었는지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는 마치 정책 공약 발표했다. 보 없앤다. 도리어 보수 언론들은 그게 공약이 아닌 줄 알고 지금 한강 수중보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살아나는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금 쭉 오늘 토론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아낄 것 아끼고 멈출 것 멈추고 계속해 나갈 건 곤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민이나 그다음에 서울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한 박원순 후보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만한 재정관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후보 대안이 이렇습니다. 그 부분과 첫 번째로 재정 준칙을 마련해 좀 더 엄격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서울시 재산이 부시장 하셨으니까 잘 아십니다만 103조죠. 그렇죠? 서울시 총 재산이 103조인데 이 중에 재산 수입이 0.06%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부는요. 재산 수입을 0.6%로 올립니다. 돈을 잘 올리는 거죠. 근데 서울은 좋은 땅, 좋은 건물이 많잖아요. 서울시 재산에. 도리어 정부 재산은요. 도시 아닌 데가 많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데가. 근데 그런 돈을 올려가지고 그런 땅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잘 관리해가지고 0.6% 서울이 10배 수익을 올리는데 서울은 0.06%예요. 누군가는 특혜를 보고 있다는 거겠죠. 누가 볼 때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하다면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난 9년을 서울시장 동안. 시민들이. 그렇죠. 시민이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특혜를 받는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특혜를 보고 있을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늘리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토목, 건축, 건설 이 일변도를 바꿔놓겠다. 그러면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다. 얼마나 좋은 대안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투자관리센터를 설립을 해서 감독기관, 제3호기관으로부터 투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받겠다. 자, 이런 아름다운 공약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약이 없다고요? 저는 여기 나오기 전에요. 나경원 후보 공약 다 읽어보고 왔어요. 근데 안 읽어보고 오셨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되겠죠.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은 대권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콩밭이 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과대 포장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화장술을 통해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낸 다음에 뒷감당. 빚은 전부 다 시민들에게 남겨놓고 자기만 따라하면 그만이 무책임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책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일부 정치가들이 그런 자의적인 전행이 방지가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 그리고 투자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드디어 사람 중심의 서울이 됩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이런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뛰어놀고 사람이 뛰어다니고 사람이 안전하고 사람이 행복하는 그런 서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